소윤아, 왜 여기서 비 맞고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 아빠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오후였다. 강남 한복판, 그 비싼 사립학교 앞 골목길. 정우성은 벤틀리의 검은 차창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교복을 입은 작은 소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작은 손에는 편의점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다. 소윤아? 정우성은 급히 차에서 내렸다. 빗물이 그의 정장을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다. 이 비싼 학교에 다니는 그의 딸이 왜 비를 맞으며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걸까? 아빠라, 정소윤은 고개를 들었다. 12살 소녀의 눈빛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샌드위치를 가방에 숨기려 했다.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정우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딸의 축축한 교복,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를 휘감았다. 저는 괜찮아요. 소유는 작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듯 작았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점심은? 학교? 식당은 왜 안 갔어? 정우성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소윤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정우성은 3년 전 베트남에서 소윤을 입양했을 때를 떠올렸다. 고아원 마당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이. 그의 눈을 마주치자 수줍게 미소 짓던 그 작은 얼굴. 그는 순간적으로 알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 될 거라고. 소윤아, 아빠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정우성은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다.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점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정우성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매달 김민지 선생에게 소윤의 생활비와 용돈을 충분히 주고 있었다. 3년 동안 믿고 맡긴 가정교사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돈이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우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그 순간 정우성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빠였는지. 사업에 바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으로 시간을 보내고 딸의 일상은 김민지에게 맡겨두었던 지난 3년. 그 시간 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자, 일단 차에 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정우성은 우산을 펼쳐 딸을 감쌌다. 소유는 말없이 아버지를 따랐다. 차 안에서도 소유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다. 정우성은 운전하며 딸의 옆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딸이 이렇게 작아 보인 게.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정우성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이 딸에게 어떤 말을 속삭여왔는지. 너는 가짜야. 그냥 애완동물일 뿐이라고. 그 잔인한 말들을. 현관문을 열자 김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어머,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소윤이도 왔고요. 정우성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소윤아,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정우성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김민지를 향하고 있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2층으로 사라질 때까지 정우성은 기다렸다.
김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김민지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소윤이가 오늘 학교 앞에서 비를 맞으며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김민지는 눈을 깜빡이며 놀란 척했다. 어머, 그게 무슨... 제가 아침에 용돈을 줬는데요. 용돈을 줬다고요? 그런데 왜 아이가 점심을 먹을 돈이 없다고 했을까요? 정우성의 질문에 김민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다. 아, 그건 아마도 소윤이가 돈을 잃어버렸나 봐요.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정우성은 팔짱을 끼고 김민지를 응시했다. 3년 동안 이 여자를 믿고 딸을 맡겼다. 추천받은 가정교사였고 경력도 좋았으며 처음 1년은 정말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소윤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진 게. 김 선생님, 이번 달 소윤이 용돈과 생활비로 150만 원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였나요? 김민지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 교복 수선비. 정우성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깔끔한 필체로 적힌 항목들. 영수증도 깔끔하게 붙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소윤이 학교는 급식비가 학기 초에 일괄 납부되는데 왜 매달 급식비가 나가죠? 정우성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민지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건 간식비예요. 학교 매점에서 매점 간식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나 나간다고요? 침묵이 흘렀다. 거실에 대형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다. 김민지는 노트를 도로 가져가려 했지만 정우성은 놓지 않았다. 김 선생님, 혹시 소윤이한테 뭐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요즘 제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가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정우성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다. 그는 정말로 이유를 알고 싶었다. 왜 딸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는지. 김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뭔데요? 소윤이가 요즘 사장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우성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왜? 사장님이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약속이 많으시고 아이가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김민지의 말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다. 마치 정우성을 탓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척하는 듯한. 정우성은 가슴이 철렁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는 사업 확장에 집중하느라 딸과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건 딸을 위해서였다. 더 좋은 환경을,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성이 물었다. 김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사장님이 더 자주 집에 계셔야죠. 아이와 대화도 하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래도 친아빠만 못하잖아요. 그 말에 정우성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친아빠라는 표현. 소유는 입양된 아이지만 그에게는 진짜 딸이었다. 왜 굳이 친이라는 단어를 붙인 걸까? 김 선생님, 혹시 소윤이한테 입양된 아이라는 걸 자주 말하나요? 아니요, 절대요. 그런 민감한 얘기는 안 합니다. 김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정우성은 그녀의 눈빛에서 순간 스쳐가는 무언가를 봤다.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그 미묘한 떨림. 바로 그때였다. 2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정우성은 고개를 들었다. 계단 중간에 소윤이 서 있었다.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모습. 하지만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소윤아, 내려와. 정우성이 손짓했다. 소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김민지는 소윤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소윤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김 선생님이 너한테 용돈 줬다고 하는데 오늘 왜 점심을 못 먹었어? 소윤은 김민지를 힐끗 쳐다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저 잃어버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빠한테 진짜 이유를 말해봐. 정우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김민지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두려움, 아니면 경고. 아빠, 저 정말 잃어버렸어요. 소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우성은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하는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우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우성은 일찍 일어났다. 평소라면 8시에 출근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소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아빠, 왜 안 나가세요? 소윤은 교복을 입고 내려오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우성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려고. 소윤아, 아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윤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김민지가 주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소윤아, 점심 도시락이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야. 김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다. 소윤은 기계적으로 받아들었다. 정우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다. 김 선생님, 오늘 소윤이 용돈은요? 정우성이 물었다. 김민지는 잠시 멈칫했다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여기 20,000원. 간식 사 먹어. 소윤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정우성은 그 금액을 머릿속에 기억했다. 20,000원. 턱없이 적은 돈이었다. 그 비싼 사립학교 학생들이 보통 얼마를 쓰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잘 다녀와, 소윤아. 정우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윤은 작게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나섰다. 정우성은 창가로 다가가 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은 어깨, 무거운 가방,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모습. 소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정우성은 김민지를 불렀다. 김 선생님, 제 서재로 잠깐 오시죠. 네, 사장님. 두 사람은 2층 서재로 올라갔다. 정우성은 책상 서랍을 열어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김민지는 그것을 보자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뭡니까? 지난 3년간 제가 김 선생님께 드린 소윤이 생활비 내역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죠. 정우성은 침착하게 말하며 파일을 펼쳤다. 빼곡하게 찍힌 숫자들. 매달 150만 원씩, 총 5,400만 원. 그리고 이건 어제 제가 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내역입니다. 정우성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민지의 손이 떨렸다. 급식비는 학기 초 일괄 납부 50만 원. 교재비는 학교에서 일괄 구매 학기당 30만 원. 교복은 작년에 한 번 구입 80만 원. 정우성은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다. 김 선생님이 제출한 영수증과 실제 학교 납부 금액이 다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사장님. 그건. 김민지는 말을 더듬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게다가 이건 뭡니까? 정우성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화면이었다. 거기에는 명품 가방, 신발, 옷들이 판매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계정, 김 선생님 거 맞죠? 판매자 이름이 똑같은데요. 김민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정우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윤이 물건들을 파셨군요. 제가 사준 옷, 가방, 신발.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선생님이 팔아버린 거였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했어요. 김민지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정우성의 눈빛은 차가웠다.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시지 왜 아이 것을 훔쳤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정우성은 천천히 돌아서며 김민지를 내려다봤다. 왜 소윤이가 선생님을 두려워합니까? 어제 제가 물어볼 때 아이가 선생님 눈치를 보더군요. 왜 그런 겁니까? 김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성은 책상 위에 있던 또 다른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건 소윤이 일기장입니다. 어젯밤 아이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죠. 김민지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정우성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오늘도 김 선생님이 그 말을 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진짜 딸이 아니라서 언젠가 버릴 거라고. 나는 믿고 싶지 않지만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무섭다. 정우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새 가방이 없어졌다. 김 선생님이 세탁소에 맡겼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옷도 자꾸 없어진다. 아빠한테 말하고 싶지만 김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 말하면 아빠가 나를 진짜로 버릴 거라고. 정우성은 일기장을 탁 덮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선생님, 12살 아이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장님, 저는 그냥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협박한 겁니까? 아이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입을 막은 겁니까? 정우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다. 사업에서 배신당했을 때도 거래가 틀어졌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을, 그 작고 약한 아이를 누군가 괴롭혔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나가시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십시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우성의 고함에 김민지는 벌떡 일어나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우성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소윤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 얼룩진 페이지, 그리고 곳곳에 묻은 눈물 자국. 소윤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몰랐구나. 정우성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 달라지겠다고. 딸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무엇보다 소윤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밖에서 김민지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오후 3시 정우성은 소윤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벤틀리 안에서가 아니라 정문 바로 앞에서.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서서. 하교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우성은 그 속에서 소윤을 찾았다. 딸은 혼자 걸어 나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지어 웃고 떠들었지만 소윤은 혼자였다. 소윤아. 정우성이 손을 흔들었다. 소윤은 깜짝 놀라 멈춰섰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빠, 왜 여기? 데리러 왔지. 오늘은 아빠랑 같이 가자. 정우성은 딸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소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라갔다.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저의 아빠야? 우와, 차 진짜 좋다. 근데 저애 항상 혼자잖아. 친구도 없고. 정우성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딸이 학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갔다. 소윤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차에 타자 정우성이 물었다. 소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집에 가면 김 선생님이 준비해놨을 거예요. 김 선생님은 오늘 나갔어.
네. 소윤이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다. 정우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 김 선생님 없어. 이제 아빠가 소윤이 돌볼 거야. 정말이요? 소윤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다. 하지만 곧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 회사는요? 바쁘시잖아요. 회사보다 소윤이가 더 중요하지. 정우성의 말에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다. 정우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윤아, 아빠한테 할 말 있으면 다 해. 뭐든지 다. 소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아빠, 저 정말 아빠 딸 맞아요? 정우성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딸을 마주 보았다. 무슨 소리야, 소윤아. 너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야. 근데 김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아빠 진짜 딸이 아니라서 언젠가 버려질 거라고.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성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절대 아니야. 아빠는 널 절대 버리지 않아. 너는 아빠가 선택한 딸이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고. 정말이요? 정말이야. 김 선생님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나쁜 사람이 한 나쁜 말이었어. 소윤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정우성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다. 3년 동안 쌓인 두려움과 불안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한참 후 소윤이 진정되자 정우성이 물었다. 소윤아, 김 선생님이 너한테 또 뭐라고 했어? 소윤은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다. 제 물건들을 자꾸 치웠어요. 아빠가 사준 옷이랑 가방이랑. 낡았다고 새 걸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안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아빠가 돈을 안 줬다고 했어요. 아빠가 이제 저한테 관심 없다고. 정우성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김민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아이를 조종했는지 알 수 있었다. 용돈은 가끔 줬어요. 근데 항상 조금씩만. 친구들은 다 많이 받는데 저만 조금 받아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었구나.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성은 이제 이해가 갔다. 왜 딸이 학교에서 혼자였는지, 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지. 또 뭐가 있어? 다 말해봐. 도시락도. 김 선생님이 싸주긴 했는데 제 친구들 도시락이랑 너무 달라요. 다들 예쁜 반찬 가져오는데 저는 항상 김밥이나 주먹밥. 정우성은 참담했다. 매달 150만 원을 줬는데 김민지는 그 돈으로 최소한의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착복한 것이다. 아빠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소윤아. 아니에요, 아빠. 저도 말 안 했으니까. 왜 말 안 했어? 아빠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소윤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무서웠어요. 김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제가 아빠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아빠가 저를 다시 고아원에 보낼 거라고. 정우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이 12살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공포였을지. 한번 버려진 경험이 있는 아이에게 다시 버려질 거라는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소윤아, 아빠 약속할게. 절대로 너를 보내지 않아. 너는 영원히 아빠 딸이야. 알았지? 소윤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성은 딸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아빠가 널 제대로 돌볼 거고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성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보여줄 거야. 알았지? 소윤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정우성은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자, 이제 뭐 먹으러 갈까? 소윤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진짜요? 진짜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우성은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백미러로 보이는 딸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하지만 정우성은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김민지가 한 일의 전모를 밝혀내고 딸의 상처를 치유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정우성은 소윤을 재운 뒤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김민지가 두고 간 노트와 영수증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건 영수증 하나가 그의 손에서 멈췄다. 소윤의 학원비 영수증이었다. 60만 원.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종이의 질감이 다른 영수증들과 달랐다. 정우성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빛에 비춰보니 영수증의 일련 번호가 흐릿했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켜서 해당 학원 홈페이지로 들어갔다. 학원 전화번호를 찾아 메모했다. 내일 아침 첫 전화는 여기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영수증은 교재비였다. 한 학기에 45만 원. 정우성은 소윤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책장을 확인했다. 교재는 고작 3권뿐이었다. 그것도 1년 전 것들. 45만 원어치 교재가 3권. 정우성은 교재 뒷표지를 확인했다. 가격이 적혀 있었다. 각 권당 2만 5천 원. 총 7만 5천 원. 37만 원이 어디로 간 거지?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모든 영수증을 펼쳐놓았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김민지가 제출한 금액과 실제 금액을 대조했다. 1시간 후 정우성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3년 동안 3,200만 원. 김민지가 착복한 금액이었다. 5,400만 원 중 실제로 소윤에게 쓴 돈은 2,2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모두 김민지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정우성은 의자에 깊이 기댔다.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자신이 너무 바빴던 걸까? 아니면 너무 믿었던 걸까?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렸다. 아빠. 소윤이었다. 잠옷 차림으로 문틈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소윤아, 왜 앉아? 아빠, 불 켜져 있어서. 혹시 아픈 거 아니에요? 정우성은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소윤이 다가오자 그는 딸을 무릎에 앉혔다. 아빠는 괜찮아. 그냥 일 좀 보고 있었어. 소윤은 책상 위의 영수증들을 쳐다봤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 그거. 응, 김 선생님 거. 소윤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정우성은 딸을 마주보며 물었다. 너 학원 다녀? 소윤이 고개를 저었다. 작년까지는 다녔는데 올해는 안 다녀요. 왜? 김 선생님이 그랬어요.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빠가 끊으라고 했다고. 정우성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딸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됐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했어? 혼자 했어요. 인터넷 강의 보면서. 근데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았어요. 정우성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 비싼 학교에 다니면서 학원도 못 가고 혼자 공부했다니. 성적은 어때? 소윤이 고개를 숙였다. 별로 좋지 않아요. 중간쯤? 괜찮아. 이제 아빠가 좋은 선생님 구해줄게. 아니면 학원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거 다 보내줄게. 진짜요? 소윤의 눈이 반짝였다. 정우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그리고 소윤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네. 내 친구들. 생일 파티 같은 거 하잖아. 너도 초대받았어? 소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받긴 했는데. 못 갔어요. 왜? 선물 살 돈이 없었어요. 김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그런 거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진짜 친구들도 아니라고. 정우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김민지는 소윤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킨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외톨이로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김 선생님은?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성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쁜 사람이었어, 소윤아. 아빠 돈을 훔쳤고 너를 힘들게 했어. 그런 사람이야. 그럼 경찰 아저씨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윤의 말에 정우성은 깜짝 놀랐다. 12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 아빠도 그렇게 할 생각이야. 근데 소윤아, 너도 경찰 아저씨한테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어. 무섭지 않아? 소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안 무서워요. 진실을 말해야 하잖아요. 아빠가 같이 있어주면 괜찮아요. 정우성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다니. 하지만 소윤은 생각보다 강했다. 착하다, 우리 소윤이.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아빠,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뭐든지.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김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아빠가 창피해한다고. 정말 그래요? 정우성은 깜짝 놀라 딸을 마주봤다. 소윤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절대 아니야. 소윤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무슨 피가 흐르든 상관없어.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오히려 아빠가 미안해. 내가 혼혈이라서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을 텐데 아빠가 몰랐잖아. 소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친구들은 다 좋아해요. 제가 예쁘대요. 그냥 김 선생님만 그런 말 했어요. 정우성은 이를 악물었다. 김민지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었다. 아이의 정체성까지 공격했다. 12살 아이에게 자신이 다르다는 걸,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주입시킨 것이다. 소윤아, 김 선생님 말은 다 거짓말이야. 너는 완벽해. 아빠 눈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딸이야. 소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정우성은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다. 김민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그리고 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자, 이제 자러 가자. 내일은 아빠랑 재밌는 데 가자. 어디요? 비밀. 내일 알려줄게. 정우성은 딸을 안아 방까지 데려갔다. 소윤을 재우고 나서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정우성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밤은 깊어갔지만 정우성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성은 소윤을 학교에 보낸 후 곧바로 움직였다. 첫 번째 목적지는 소윤이 다녔다는 학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정소윤 학생 아버지신가요? 원장은 정우성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올해 초에 그만뒀는데 아버님이 모르셨어요? 정우성은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서 제가 몰랐습니다. 혹시 학원비는 어떻게 냈죠? 현금으로 받았어요. 한 학기에 90만 원인데 두 학기 모두 현금으로. 영수증 발급했나요? 당연히 해드렸죠. 근데 왜 그러세요? 정우성은 가방에서 김민지가 제출한 영수증을 꺼냈다. 원장은 그것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건 저희 영수증이 아닌데요. 뭐라고요? 저희는 이런 양식 안 써요. 그리고 금액도 틀렸어요. 저희는 학기당 90만 원인데 이건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우성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혹시 원본 영수증 보관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있죠. 잠시만요. 원장은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파일을 하나 가져왔다. 거기에는 정소윤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된 영수증 2장이 있었다. 날짜와 금액이 또렷했다. 이거 복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정우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가정교사가 돈을 착복한 것 같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소윤이 참 착한 아이인데 많이 힘들었겠네요. 혹시 소윤이가 학원 다닐 때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처음에는 밝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나중에는 점점 조용해지더라고요. 친구들이랑도 잘 안 어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이유는 모르시고요? 그 관리하시던 분이 전화로 그만둔다고만 하더라고요. 아버님과는 상의도 안 하고. 정우성은 고개를 저었다. 김민지는 학원을 끊으면서도 계속 학원비 영수증을 위조해 제출한 것이다. 1년 동안 180만 원을 착복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소윤이 다니는 학교였다. 정우성은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다. 정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교감은 정중하게 물었다. 정우성은 학교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 그건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혹시 무슨 문제라도 확인할 게 있어서요. 행정실에서 출력해준 납부 내역을 보자 정우성은 한숨이 나왔다. 급식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모두 학기 초에 일괄 납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민지가 제출한 영수증에는 매달 나가는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다. 교감 선생님, 소윤이가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정우성이 물었다. 교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요? 친구들 생일 파티나 모임에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아요. 공부도 예전만 못하고.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김민지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소윤이 일에 대해서요. 그게 좋겠네요. 부모님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학교를 나온 정우성은 세 번째 목적지로 향했다. 김민지가 소윤의 물건을 판매했던 중고거래 사이트의 거래 장소였다. 카페에 도착하자 정우성은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이 여자 기억하십니까? 그는 김민지의 사진을 보여줬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자주 오셨어요. 명품 가방이나 옷 같은 거 여기서 거래하셨죠? 얼마나 자주요? 한 달에 두세 번. 꽤 비싼 물건들 파셨어요. 한 번은 에르메스 가방도 있었고. 정우성은 지가 떨렸다. 그가 소윤 생일에 사준 가방이었다. 당시 800만 원을 주고 산 것이었다. CCTV 영상 혹시 남아있을까요? 글쎄요, 한 달치는 남아있을 텐데. 왜요? 경찰 조사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경찰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정우성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증거 다 모았습니다. 이제 고소장 접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장님. 업무상 횡령, 사기, 그리고 아동학대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승산 있습니다. 아동학대요? 네, 심리적 학대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지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었다. 12살 아이의 마음을 짓밟았다. 내일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성은 학교로 향했다. 학교 시간이었다. 교문 앞에서 소윤을 기다리는데 몇몇 여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 아빠 요즘 매일 온대. 부럽다. 우리 아빠는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봐. 근데 쟤 예전엔 맨날 혼자였잖아. 갑자기 왜 저래? 정우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했다. 아빠. 소윤이 뛰어왔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우성은 딸을 안아 올렸다. 소윤아, 오늘 아빠랑 쇼핑 갈까? 쇼핑요? 응, 내가 필요한 거 다 사자. 옷도 가방도 신발도. 그리고 친구들 생일 선물도 미리 사놓고. 소윤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친구들한테 선물 줘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소윤이 친구 많이 사귀어야지. 소윤은 아버지 목을 꼭 껴안았다. 정우성은 딸을 안고 차로 향하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김민지는 대가를 치를 것이고 소윤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진짜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흘 후 정우성의 집 앞에 경찰차가 섰다. 형사 2명이 초인종을 눌렀다. 정우성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우성이 문을 열자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다. 강남서 형사입니다. 고소건으로 조사 나왔습니다. 피해자 정소윤 양도 계십니까? 네, 안에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거실에 앉은 형사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김민지 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기, 아동학대. 먼저 정 사장님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정우성은 지난 3년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민지를 어떻게 고용했는지, 매달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사실들. 증거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우성은 준비한 파일을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영수증, 진짜 영수증, 학원과 학교의 확인서, 중고거래 내역까지. 형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피해자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형사가 말을 흐리자 정우성이 말했다. 소윤아, 이리 와봐. 소윤은 방에서 나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윤아, 무서워하지 마. 아저씨는 나쁜 사람 잡으러 온 거야. 김민지 선생님이 너한테 한 일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소윤은 아버지를 쳐다봤다. 정우성이 손을 잡아주자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엔 좋았어요. 잘해주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근데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 제 물건들이 자꾸 없어졌어요. 아빠가 사준 옷이랑 가방이랑. 물어보면 세탁소 맡겼다고 수선 맡겼다고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형사가 메모하며 물었다. 또 뭐가 있었니? 용돈도 거의 안 줬어요. 친구들은 다 많이 받는데 저만 조금 받아서 점심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선생님한테 말은 안 했어? 소윤이 고개를 숙였다. 말했어요. 근데 김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빠가 저한테 돈 안 준다고. 저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정우성은 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또 뭐라고 했니? 저는 진짜 딸이 아니라서 언젠가 다시 고아원에 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아빠한테 이상한 말하면 정말로 저를 버릴 거라고.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정우성은 딸을 품에 안았다. 됐어, 소윤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형사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소윤아, 정말 용감하구나. 이제 김 선생님은 나쁜 짓 못해. 아저씨가 꼭 잡을 거야. 형사는 정우성을 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민지 씨 소환하겠습니다. 위치 파악은 되시나요? 예전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적어드릴게요. 정우성이 주소를 적어주자 형사가 말했다. 금방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동학대는 비친고죄라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횡령이랑 사기는 친고죄지만요. 처벌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형사들이 나간 후 정우성은 소윤을 안고 소파에 앉았다. 소윤아, 무서웠지? 괜찮았어요. 아빠가 옆에 있어서. 우리 딸 정말 용감하다. 아빠 자랑스러워. 그날 오후 정우성의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민지가 먼저 고소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우성은 벌떡 일어났다. 무고죄로 사장님을 고소했습니다.
자기는 정당한 급여를 받고 일했을 뿐인데 사장님이 돈을 아끼려고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다 있는데. 그쪽도 나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아마 맞불 작전인 것 같은데. 정우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김민지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침착하십시오. 우리 쪽 증거가 훨씬 확실합니다. 김민지 측 주장은 금방 무너질 겁니다. 경찰 조사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다. 화려한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는 이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아빠 괜찮아요? 소윤이 다가와 물었다. 정우성은 딸을 안아올리며 말했다. 응, 괜찮아. 아빠는 절대 포기 안 해. 김 선생님은 꼭 벌받게 할 거야. 저 때문에 아빠가 힘드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건 당연한 일이야. 소윤은 아버지 목을 꼭 껴안았다. 정우성은 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다짐했다. 절대 지지 않겠다고. 김민지가 어떤 수를 쓰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날 밤 정우성은 변호사와 긴 통화를 했다. 대응 전략을 짜고 추가 증거를 준비했다. 싸움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정우성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도시 어딘가에 김민지가 있을 것이다. 거짓말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 여자.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정우성은 그것을 믿었다. 기다려라, 김민지.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일주일 후 강남경찰서 조사실. 정우성은 형사 앞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김민지가 있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까지 단정하게 하고 있었다. 양측 다 오셨으니 대질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김민지는 정우성을 쳐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장님 왜 이러세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정성껏 소윤이를 돌봤는데. 정성껏? 정우성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3천만 원 넘게 횡령하고 아이 물건 팔아먹고 정신적으로 학대한 게 정성이었습니까? 횡령이라니요. 저는 제 월급 받은 것뿐이에요. 사장님이 주신 돈으로 아이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민지는 당당하게 말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다. 김민지 씨, 여기 증거들 보십시오. 학원 영수증이 위조된 거 확인됐습니다. 학원 측에서 증명했고요. 그건 제가 실수로 잘못 적은 거예요. 실수로 1년 동안 계속 위조했습니까? 그것도 금액까지 다르게. 김민지는 말을 잃었다. 형사가 다음 증거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중고거래 내역입니다. 정소윤 양의 명품 가방, 옷, 신발을 당신이 팔았죠. 거래 장소 CCTV에도 당신 얼굴이 찍혔고요. 그건 소윤이가 안 쓴다고 해서. 12살 아이가 8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안 쓴다고 했습니까? 정우성이 차갑게 물었다. 김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장님은 아시잖아요. 소윤이가 얼마나 버릇없는지. 저한테 대들고 말도 안 듣고. 제가 교육 차원에서. 교육? 정우성은 비웃었다. 아이한테 너는 진짜 딸이 아니야. 아빠가 널 버릴 거야 라고 말한 게 교육입니까? 김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기 소윤이 일기장 있습니다. 정우성이 일기장을 꺼내 형사에게 건넸다. 형사가 펼쳐 읽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이 또 말했다.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아빠가 창피해한다고. 학교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빠가 나를 정말 버릴 거라고.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김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이가 지어낸 거예요. 요즘 애들이 거짓말 잘하잖아요. 12살 아이가 1년 넘게 거짓 일기를 쓴다는 말입니까? 정우성이 물었다. 김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학교 선생님들 진술입니다. 정소윤 양이 작년부터 급격히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도 단절되고 성적도 떨어지고 담임 선생님이 여러 번 김민지 씨에게 연락했는데 괜찮다고만 했다고요. 그건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이가. 최선. 정우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가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편의점 샌드위치 먹고 있던 게 최선이었습니까? 점심 먹을 돈도 안 줬으면서. 제가 돈 줬어요. 아이가 잃어버린 거죠. 거짓말 마십시오. 정우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사가 그를 진정시켰다. 정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김민지 씨,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민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뭐라고요? 돈이 필요했어요. 제 동생이 병원비가. 그래서 좀 쓴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학대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정우성은 비웃었다. 지금까지 부인하더니 갑자기 인정합니까? 그것도 동생 핑계를 대면서. 정말이에요. 제 동생 백혈병이에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형사가 확인하듯 물었다. 동생분 병원 기록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민지는 말을 멈췄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김민지 씨, 당신은 3년 동안 체계적으로 돈을 횡령했고 아이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김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정우성을 노려봤다. 좋아요, 인정할게요. 네, 돈 좀 가져다 썼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사장님은 돈이 넘쳐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벌어도 사장님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데. 그게 남의 돈 훔칠 이유가 됩니까? 정우성이 차갑게 물었다. 김민지는 비웃었다. 그리고 그애, 입양아 주제에 뭘 그렇게 귀하게 키워요? 어차피 남의 피 아니잖아요. 제가 좀 구박했으면 어때요? 버릇 가르쳐 준 거죠. 정우성의 주먹이 떨렸다. 형사가 급히 말했다. 김민지 씨, 발언 조심하십시오. 지금 한 말은 아동학대를 자백한 겁니다. 김민지는 헛웃음을 쳤다. 학대요? 제가 그애 밥 해줬어요. 씻겨줬어요. 학교 보냈어요. 그게 학대예요?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것, 불안감을 조성한 것, 정체성을 공격한 것. 모두 정서적 학대입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그냥 뭡니까? 정우성이 물었다. 김민지는 대답 대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우성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김민지 씨, 당신은 12살 아이를 3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돈도 훔치고 마음의 상처도 줬죠.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나 합니까? 사장님, 제발. 용서는 없습니다. 법이 처벌할 겁니다. 정우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사가 말했다. 김민지 씨,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김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구속이요? 아니, 제발요. 저 억울해요. 억울하면 재판에서 소명하십시오.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와 김민지를 데리고 나갔다. 그녀는 끝까지 소리쳤다. 정우성,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나 절대 안 잊을 거야. 문이 닫히자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다. 정우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사장님. 재판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소윤 양 상담받게 하십시오. 이런 일은 아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네, 이미 전문가와 약속 잡았습니다. 정우성은 경찰서를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 소윤에게도 이런 날들이 오길 바랐다. 차에 타자 그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소윤아, 아빠 곧 집에 갈게.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곧 답장이 왔다. 네. 아빠 사랑해요. 정우성은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김민지는 처벌받을 것이고 소윤은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더 나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성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에는 소윤이 앉아 있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괜찮아, 소윤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정우성이 손을 흔들자 소윤도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때 반대편 문이 열리며 김민지가 들어왔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그녀는 여인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김민지 업무상 횡령, 사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 입장은 김민지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나 참작할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판사님, 피고인은 3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수증을 위조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판매하고 심지어 12살 아동을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범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다. 판사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소윤이를 미워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판사가 물었다. 김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님, 이것은 피해자 정소윤 양의 일기입니다. 피고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아이를 괴롭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법정은 조용했다. 소윤의 떨리는 글씨, 얼룩진 페이지, 그 안에 담긴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오늘도 점심을 못 먹었다. 김 선생님이 돈을 안 줬다. 친구들은 다 맛있는 거 먹는데 나만 굶었다. 아빠한테 말하고 싶지만 무섭다. 김 선생님이 그랬다. 말하면 나를 진짜로 버릴 거라고.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김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 12살 아동에게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김민지는 울먹이기만 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검사가 일어났다. 네, 판사님. 피해자 정소윤 양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정우성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소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정소윤 양 선서하시겠습니까? 소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선서를 했다.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윤 양, 김민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소윤은 김민지를 잠깐 쳐다봤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진짜 딸이 아니라서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요? 제가 베트남 혼혈이라서 창피하다고.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다. 김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다시 고아원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무서웠어요. 정말로 아빠가 저를 버릴까봐. 밤마다 울었어요. 소유는 눈물을 흘렸다. 정우성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소윤 양. 검사가 자리에 앉자 김민지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소윤 양, 김민지가 당신을 때린 적은 없죠? 네. 밥도 잘 챙겨줬고 학교도 보내줬죠? 네. 그렇다면 학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도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다. 김민지의 변호사는 물러섰다. 다음은 정우성의 차례였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김민지를 믿고 제 딸을 맡겼습니다. 3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착복했고 제 딸을 괴롭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제 딸은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게 됐죠. 친구 관계도 단절되고 학업 성취도도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김민지의 학대 때문입니다. 정우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민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후 진술이 시작됐다.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소윤이를 미워한 건 아닙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가 물었다. 피해자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정우성이 일어났다. 판사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민지는 제 딸의 어린 시절을 망쳤습니다. 12살 아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을 나온 정우성은 소윤을 꼭 안아줬다. 잘했어, 소윤아. 정말 용감했어. 아빠. 김 선생님 벌 받을까요? 당연하지. 법이 공정하게 판단할 거야. 일주일 후 판결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민지는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아동학대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추징금 3,200만 원을 병과한다. 김민지가 무너졌다.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정을 나온 정우성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소윤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끝난 거예요, 아빠. 응,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면 돼. 정우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긴 싸움이 끝났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6개월 후 정우성의 집 거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소유는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정우성은 옆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보고 있었다. 아빠, 이 문제 모르겠어요. 소윤이 수학 문제집을 들고 다가왔다. 정우성은 노트북을 덮고 문제를 살펴봤다.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그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알겠다. 고마워요, 아빠. 천만에. 다 풀면 아빠한테 보여줘. 소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정우성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개월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우성은 회사 일을 대폭 줄였다. 중요한 업무는 부사장에게 맡기고 매일 오후 5시에는 퇴근했다. 그리고 소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12년간 사업가로만 살았던 그가 갑자기 전업 아빠가 되기는 어려웠다. 요리도 못했고 학교 준비물도 잘 몰랐다. 하지만 하나씩 배워갔다.
아빠 다 풀었어요. 소윤이 문제집을 가져왔다. 정우성은 답을 확인하며 칭찬했다. 와, 다 맞았네. 우리 소윤이 진짜 똑똑하다. 에이, 아빠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요. 소윤은 수줍게 웃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빛도 밝아졌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다. 소윤아, 다음 주 토요일에 수진의 생일 파티 간다고 했지? 네. 선물은 뭐 살까요? 같이 고르러 가자. 내일 학교 끝나고 백화점 갈까? 좋아요. 소윤의 눈이 반짝였다. 친구 관계도 많이 회복됐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우성이 직접 나서서 다른 학부모들과 소통하며 소윤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도왔다. 생일 파티, 놀이공원, 방학 캠프. 소윤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다. 학교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변화했다고 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정말? 무슨 발표? 독후감이요. 제가 쓴 게 반에서 제일 잘 썼대요. 소윤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우성은 딸을 안아올리며 빙글빙글 돌렸다. 우와, 우리 딸 대단한데? 아빠 자랑이야. 아빠 간지러워요. 두 사람은 깔깔대며 웃었다. 이런 순간들이 정우성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우성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식탁에 올랐다. 솜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소윤은 맛있게 먹었다. 아빠, 요리 실력 늘었어요. 그래. 아빠도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 근데 아빠 상담 선생님한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판 후 소윤은 전문 상담사와 매주 상담을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하는 눈치였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소윤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자존감도 회복되고 불안감도 많이 줄었대. 정말이요? 응.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소윤이가 정말 강한 아이라고. 소윤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정우성은 딸의 손을 잡았다. 소윤아, 아빠가 미안해. 그때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아빠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항상 내 옆에 있을게. 네, 아빠. 저도 아빠 믿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소윤은 아버지 품에 기대었고 정우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제가 물어봐도 돼요? 그럼 뭐든지. 제가 정말 아빠 딸이 맞아요? 정우성은 소윤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너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어. 너는 아빠의 진짜 딸이야. 김 선생님이 그랬던 말. 이제는 안 믿어요. 잘했어.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소윤아, 가족이란 건 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되는 거야. 소윤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소윤아. 엄청 많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노을이 아름다웠다. 아빠, 내일은 뭐 해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놀이공원 갈까? 아니면 영화 볼까? 영화요. 그 공주 나오는 거요. 알았어. 내일 표 예매할게. 소윤은 신나게 손뼉을 쳤다. 정우성은 딸의 환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소윤을 재운 후 정우성은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소윤의 새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었다. 초코 맛이었다. 정말 맛있었다.
아빠가 옆에 있어서 더 맛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 같다. 아빠 사랑해요. 정우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우성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소윤아, 아빠가 너를 지킬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그의 결심은 단단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는 딸을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소윤은 그의 진정한 가족이니까. 멀리서 소윤이 자는 방에서 불이 꺼졌다. 정우성은 미소 지으며 서재 불을 껐다. 그리고 조용히 딸의 방문을 열어 살짝 들여다봤다. 소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정우성은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잘 자, 우리 딸. 좋은 꿈 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긴 싸움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됐다. 이제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정우성과 소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행복한 일상으로 계속될 것이다.